지금 증시에서 제일 나쁜 건 뭐냐면은 반등을 계속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격을 하는데 권투에서도 보면은 공격이 오고 나면은 얻어맞더라도 결국 반격을 하잖아요. 근데 그 반격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상대방에게 위협적인 반격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주식이 10% 떨어졌으면 5% 정도 이상은 나와주는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이 반등이 번번이 실패합니다. 나오기는 나와요. 장 시작하고 초반에는 잠깐 나옵니다. 근데 그때 나오고 나서는 어김없이 마이너스로 돌아선다던가 이렇게 쭉쭉쭉 밀리죠.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냐면, 대체 이게 누가 팔아서 지금 밀리는 건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는 주체가 외국인이거나 기관이거나 해서 밀리면은 음, 상황이 돌아오면은 다시 매수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외국인 기관이 신나게 팔다가 최근에는 개인이 파는 꼴로 바뀌었거든요. 개인이 팔게 되면은 공포에 질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개인은 언제 다시 돌아올 거냐? 한번 떠난 개미들이 다시 들어오려면 주가가 다시 많이 오르고 뭔가 분위기가 좋아져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이번 반등이 온다 하더라도 그 반등 때 개인들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기관 외국인들이 돈을 벌어갈 수도 있다. 그럼 기관 외국인들은 반등을 보고 들어오는 거고, 얼마나 반등할 거라 보고 들어오는 거냐? 큰 반등을 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이닉스 300만 원에 샀으니까 외국인 기관이 300만 원까지 올려놓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기관 외국인들이 한 170까지만 먹고 빠지지 뭐, 200까지만 먹고 빠지지 뭐, 이런 전략들일 수 있어요. 그때면 또 우리는 오른다 생각해서 그때 또 사버립니다. 추가 매수를 하죠. 그러면 그때 이후로 다시 또 떨어져요. 그러면 개인들은 두 번 고점에서 사게 되는 효과가 나는 거죠. 그러면 외국인 기관들은 한 번 저점에서 먹고 컬고 나오면서 단물 먹고 빠지는 전략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들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반등이 약한 거는 전혀 지금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고, 오늘 일주일 동안 좀 증시를 보면은 추풍낙엽이죠. 삼성전자 23% 빠졌고 하이닉스 31% 빠졌고요. 뭐 삼성전기 한 39%, 거기 SK스퀘어 34%, 이렇게 되면서 이제 반도체 위주로 올랐던 증시들이 반도체가 무너지니까 우르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특정 종목에 의존적이었던 증시 전체가 다양한 풍부한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특정 섹터에 집중됐었잖아요. 특정 섹터가 무너지니까 지수가 무너지는 것도 순간적이다. 이거는 옛날부터 계속 얘기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장이 좋아도 두 종목이 쏠려서 올라가는 장세는 너무 위험하다, 무섭다. 그래서 비중을 줄여야 된다,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매번 얘기했습니다. 매번 얘기할 때마다 나쁜 말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죠. 그런 말 하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럴 수도 있을 때 플랜 B, 대응책이 대체 뭐냐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대응책이 없어요. 계속 오를 거라는 걸 전제로 깔고 모든 거를 탑을 쌓아 올립니다. 근데 그 오르지 않았을 때의 플랜 B는 뭡니까? 그러면 없잖아요. 플랜 B를 만들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오르고 있는 종목들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도 보면은 오릅니다. 왜 오를까요? 플랜 B거든요, 얘네들이. 그리고 뭐 아까 여기 경기 방어주들도 있고 좀 있는데, 지금 오르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일주일 동안 얘네들 특징이 뭐냐면 캐시를 정말 잘 벌어요. 경기에 민감하지 않고 성장을 나름대로 꾸준히 괜찮게 하는 속도로 나오면서 PER은 저렴하고 AI랑 연관 없고 사두면은 캐시 당장 벌면서 계속 미래에도 꾸준히 현금을 당겨올 수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좋아할 만한 기업들이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오르는 기업들도 그런 기업들 위주로 오르더라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투자자들 보면은 외국인은 샀습니다. 개인이 팔고, 어제 개인이 가장 많이 팔았는데 아마 여러 가지 투매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신용부터 뭐 레버리지부터 다 나오면서 어제 공포에 질렸던 것 같고, 오늘은 그렇게 순매도가 많이 나오진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한번 보면은 좀 다르더라고요. 여기는 어제 개인과 오늘이 개인이 매도한 양이 거의 비슷하고 외국인이 오늘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그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번을 바닥으로 보서 긁는 건지 아닌지 알 수는 없어요. 단타를 치는 외국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 3일 동안은 기관이 샀고 오늘은 외국인이 사면서 증시를 좀 바꿨다. 그러면서 프로그램이 사서 올리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던지는 매물들이 나오더라.
기관과 개인이 같이 파니까 이런 매물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기 새벽에 FOMC 연준이 있었는데 이것도 시장에서 조금 안 좋아할 뉴스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미국 증시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 증시는 선봉이었고 미국 증시가 본진이었는데 미국 증시들도 지금 상태가 뭔가 요동치면서 변동을 막 주면서 힘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미국 주식은 안전하다라는 생각도 조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어제 나왔던 분도 그렇고 한국 주식이 안 좋으니까 미국 주식으로 건너갈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 주식은 또 왜 오른다는 전제하에 깔고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장기로 보면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단기로는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쪽입니다. 아마 나스닥보다는 다우존스에 있는 기업들이 더 날 거예요. 제 생각이 맞다면은.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FOMC 연준 의장 뭐 하고 나서 얘기하고 나서 잠깐 올랐다가 오히려 더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금리 인상에 3명이 표를 던졌었고요. 나머지는 이제 동결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금리 인상 8월은 안 할 거고 그 9월에는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9월에 하고 12월에도 할까요, 안 할까요? 워시가 이제 그런 거 안 알려준다 얘기했어요. 나 가이던스 없어. 이제 얘를 안 알려줄 거야 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계속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갑자기 9월에 올릴 수도 있는 거고 10월에 올릴 수도 있고 11월에도 올릴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시장은 뭘 봐야 됩니까? 연준 의장이 깜빡이를 안 켜주니까 데이터를 보고서 자기들끼리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채권 금리가 시장 데이터 따라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유가를 연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유가만 봐도 채권 금리가 어떻게 올라갈 건지도 볼 수 있는 거고 채권한 건들락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채권 시장은 지금 기준금리 올리라고 신호를 주고 있다. 시장 참여자들이 심판이 아니라 공을 보고 따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연준 금리가 따라 올라가는 상황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 예, 이런 얘기도 있죠. 그래서 이제 늑장 대응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미국이 9월부터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리기 시작하면은 만약에 유가가 90달러 이상에서 계속 그때까지 있다 칩시다. 그러면은 물가도 엄청 많이 올라갈 거고 PC이고 CPI고 다 올라갈 거고 유동성은 좀 줄어들고 이렇게 될 건데 지금 미국에서 유동성이 좀 줄고 있거든요. 나스닥이 3만 찍고 나서부터 유동성이 좀 줄으면서 힘이 빠지는 이유도 그런 이유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아시아 쪽을 먼저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선진국에 채워 넣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대규모 조정이 일어나요. 유동성이라는 것 때문에.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면은 선진국에 있는 돈을 좀 팔아서 신흥국으로 돈이 쏠려 나갑니다. 근데 신흥국에 나갔던 돈이 다시 본진으로 들어오게 되는 신흥국이 아닌 거죠. 이렇게 돌아오면서 점점 자금이 안전지향적으로 바뀌어요. 주식은 안전이 아니죠. 채권도 지금 이렇게 되면 안 좋죠. 계속 금리가 올라갈 거로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더 안전자금, 현금성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런 상태에서 금리 인상되면서 시중의 유동성도 쭉 끌고 나가는. 그럼 하반기 전반적으로 뷰가 좋아 보이진 않는다. 반등을 줄 수는 있다. 워낙 빠르게 떨어졌으니까. 근데 이 반등이 전고점을 뚫는 그런 반등이 나오는 건 아닐 것 같다. 그러면 적당히 어느 선에서 반등 먹고 치고 나오려는 단타 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이다. 뭐 기관도 외국인 다 그 전략을 쓸 거니까요. 그럼 어느 수점에 반등을 한 다음에 횡보하면서 변동성으로 먹는 장세가 바뀌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장세에서 개미가 반등 이후에 들어가서 뭘 먹겠다고 들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는 이제 어쨌든 5,593이 나왔고 6,000을 좀 돌파해 볼 줄 알았는데 다시 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좀 안 좋게 되고 있었고 아까 말한 개인 외국인 지금 흐름인데 연기금이 구원투수로 나서고 있지만 기관도 구원투수로 나서고 있지만 그 자금이 얼마까지나 쭉쭉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 외국인으로 좀 샀는데 개인이 이틀 연속 팔았고 아마 개인이 이제 저가 매수를 할 때마다 박살났기 때문에 패닉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어제 패닉 나왔고 오늘도 그냥 털고 나가자라는 생각이 나온 것 같고 다음 주에 오른다 하더라도 털고 나가고 싶은 개미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그 매물을 다 잡아먹은 외국인이나 기관이 뭐 단기 반등을 만들어낼 수는 있을 것 같다. 근데 그때 그게 얼마나 올리고 튈지는 모르겠다. 뭐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은 갑자기 어떤 내용들이 바뀌어서 다시 반도체와 AI에 대한 좋은 소식들이 나오면서 쫙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더라도 그 외국인 개미의 승리로 또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런 면에서 개인들이 지금 포지션이나 전략들이 영 좋지 않다. 그러니까 비쌀 때 팔아뒀어야 되는데 쌀 때 팔고 다시 살려고 하니까 이것도 안 좋은 포지션인 거고 쌀 때 안 사놓으니까 지금 또 포지션이 흔들리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보시면은 뭐 보다시피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이 사고 있는 게 오늘 1조 3천억치 샀다 치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서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종목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에서 보면 외국인 순매수 종목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은 아, 뭘 샀는지 볼 수 있겠죠. 아마도 조금 다른 걸 샀겠구나. 의외로 뭐 조금 AI와 연관이 있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그런 와중에도 AI 기업들 중에서 본인들이 좀 마음에 드는 것도 샀고 현금 괜찮은 기업들이라든가 뭐 바이오라든가 제약이라든가 삼양식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조금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힌트를 잡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보고 있고 미국에서도 AI 쪽에 대한 고민을 하나 해결해줘야 반등이 올 것 같은데 1위부터 4위까지는 미국이지만 5위부터 9위까지가 중국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투자금을 막 늘리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주가가 발작을 하면서 더 이상 투자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왜? 유동성이 늘지 않고 있고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9월부터 금리 인상이 예고가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돈을 퍼부을 수 있다? 그리고 빅테크가 그러면 현금이 남아 돌아서 이렇게 한다? 그것도 아닙니다. 이제 현금 흐름도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상태에서 투자한다 하니까 시장에서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어떤 고민이냐면 저크버그가 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왜 미국의 AI 모델은 저크버그 했던 얘기인데 죄송합니다. 왜 미국의 AI 모델은 비싼 것인가에 대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싸게 살려면은 원가가 저렴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메모리가 저렴해지고 GPU가 저렴해지고 CPU가 저렴해져야 돼요. 그러면 엔비디아 주가가 떨어져야 되고 인텔이 떨어져야 되고 AMD 떨어져야 되고 브로드컴 떨어져야 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떨어져야 됩니다. 자기 안에서 죽이기 하는 거죠. 자, 그럼 걔네들 죽이고 나서 뭐 하이퍼스케일러 혼자 돈 벌 수 있느냐? 그 구조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투자금도 줄여야 돼요. 투자금도 줄인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전반적으로 예, 공급가액을 만들어내서 가격을 떨구게 만들고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비용을 줄여서 AI 데이터 센터 비용을 건설을 늘려나가자. 그렇게 해서 중국과 가격 경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이 가격 경쟁에서 미국이 버티려면 결국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된다는데 그 희생할 기업이 반도체 기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반도체 기업이 옛날처럼 계속 돈을 많이 받게 하는 상황이 되려면 새로운 돈이 필요하겠죠. 기업들 니네들 돈 쓰지 마. 국가가 다 퍼줄게. 갑자기 뭐 무슨 펀드 조성해서 다 해줄게. 중동에서 자금 만들어서 다 해줄게. 금리 내려줄게. 유동성 풀어줄게. 이런 얘기와는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큰 흐름이 바뀐 상황에서 역류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트로픽 1조 달러의 상장을 못할 수도 있다 봐요. 이번에 1조 달러로 펀딩을 받아가지고 기업 가치를 올려놨는데 그것 때문에 알파벳 구글 순이익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캐시가 들어온 게 아니라 장부상 이익이 올라갔죠. 반면에 현금 흐름 마이너스 전환이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구글 발표해도 주가가 좋지 않았었던 거고 자 반대로 말하면 엔트로픽이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막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구글의 순이익이 떨어지는 효과가 날 거고 또 이제 엔트로픽 기업 가치가 더 이상 못 받고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투자금 조달도 쉽지가 않겠죠. 그러면 기존에 받은 투자금을 서서히 써먹으면서 상장도 못하는 꼴이 될 건데 그렇게 되면 장부상 이익 가치는 그대로라 하더라도 실질 가치는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오픈 AI는 말할 것도 없이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이 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진 않았던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었던 거고 그 와중에 우리는 무조건 메모리 가격은 오르니까 그냥 계속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저번에 영상에서도 큰 얘기 했었잖아요. 원 재료를 파는 회사가 있고 이걸 사가지고 중간 가공해서 파는 가공회사가 있고 이 가공식품을 소매점에서 다시 고객들한테 파는 회사가 있다. 근데 고객들이 뭐 클로드라던가 오픈 AI, 챗 GPT를 지금 비용에서 낼 수는 있지만 5배, 10배 비싸진 가격에서 낼 사람이 전혀 없다. 그래서 유통하시는 분들이 지금 적자 보면서 계속 지금 홍보 삼아서 팔고는 있는데 이 가격 인상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얘네들이 우선 홍보를 위해서 계속 물량 주문을 하니까 가공식품 공장은 계속 돈을 번다 생각하고 장사가 너무 잘 된다 생각하고 막 자재 주문하고 공장을 막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재료 공장은 뭐 공장 많이 지어지니까 앞으로 내게 물량 많이 들어가나 보다 하면서 가격을 계속 올렸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가 일시적으로는 형성되는 구조인데 결국은 소비자가 AI에 대해서 엄청나게 돈을 내주지 않는 이상은
그 구조가 영원한 순환이 선순환은 돌지 않는 구조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게 장기적인 성장이 안 나올 수 있는 건데 계속 이 앞단과 중간까지만 보고서는 좋은 과정이다 얘기하고 뒷단 과정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그 과정에서는 우리가 그냥 안 보려고 하는 확증 편향으로 몰라 잘하겠지 이런 식으로 하고선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투자해서 보면은 다시 백으로 돌아가서 한 달 전 뉴스, 두 달 전 뉴스, 세 달 전 뉴스라던가 그때마다 나왔던 이슈들 보시면서 그때 내가 왜 판단을 그때 보고서 분할 매도를 하지 않으려고 했을까? 왜 포트폴리오 조정을 안 하려고 했을까? 비쌀 때 팔 생각을 왜 안 했을까를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기업의 문제인가? 개인 투자의 어떤 패턴의 문제인가? 그리고 대부분 일반 사람들의 투자 패턴은 똑같고 좋은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일반인들이 하는 그 뻔한 패턴대로 내가 투자를 하게 되면은 앞으로 어떤 기회가 오든지 간에 계속 본인은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먼저 바뀌고 나서 좋은 기업을 찾아야지 나는 안 바뀐 상태에서 자꾸 좋은 기업만 주세요, 좋은 주식 하나 알려주세요라고 한다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귀를 넓히고 유연성 있게 계속 좀 넓게 보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단기 반등은 저도 되게 기대하고 있고 오면 좋겠다. 근데 그 단기 반등이 왔을 때 뭐 그때 봐야 또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이긴 하겠지만 너무 욕심을 가지지는 말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